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산림청장 김재현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적용학회 원로 교수님들, 평소에 이렇게 존경하는 교수님들 모시고 이런 자리에서 또 외람되게 산림청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게 돼서 한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반갑게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평소에 이렇게 뵀던 우리 뒤에 또 양병희 교수님도 계시고 윤승민 교수님도 계시고 항상 존경하신 교수님들 모시고 지금 몇 가지 산림청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조금 일찍 와서 이렇게 시립 때 이렇게 돌아봤는데 역시 적용학과가 제일 좋은 학교에서 그런지 학교의 수목 관리라든가 여기 정원 관리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역시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저도 지금 산림청으로 간 지 한 20개월 조금 넘었는데, 아까 신임 교수님들 또 대학원생들 이렇게 모습 보면서, 갑자기 한 100년쯤 지난 이야기를 이렇게 다시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한테는 한 20개월이었지만 굉장히 긴 시간으로 느껴지는, 이렇게 창장적인 기간이었는데, 하여튼, 다시 한번 제가 얼마 전까지 학교에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렇게 갖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아마 저희 산림청에서 최근에 이제 전반적으로 정책 방향이 상당히 좀 산에서 도시로 이렇게 내려가는 정책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모색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적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정책 방향들이 내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 이제 문재인 정부 5년 정책 로드맵인 숲속에 대한 명국에 대한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그리고 그 중에서 전체 드리기에는 좀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도시와 관련된 최근의 정책 방향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마 이게 산림에도 관심 있는 교수님들이 많으셔서 이렇게 산림청이 생긴 지 지금 51년 됐습니다. 51년 됐고요. 이 산림청은 이제 치산녹화를 하면서 국토녹화 계획부터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16년 만에 홈페이지를 전부 복구하는 이런 이제 결과를 얻었고요. 당시에는 원로 교수님도 계시지만 당시에 내무부에 있었습니다. 지금 행안부 소속이었고, 나중에 이제 숲이 다 가꿔진 다음에는 다시 이제 농림부 산하로 이렇게 지금 산림청이 이관이 됐는데, 주로 한 1차, 2차 기간 동안에는 나무 심는 것에 주력을 했고, 3차에는 사실은 조금 전두환 정권 시대였는데, 그 당시에는 조금 이제 좀 소강 상태, 주로 이제 숲가꾸기를 중심으로 한 이런 정책들이 중심이었고, 그간에 심어놓은 자원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중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이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IMF 그리고 숲가꾸기 이 사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그러니까 나무 심기에서 숲가꾸기로 전환되는 시기였고, 그때쯤 해서 어느 정도 산림이 좋아지면서 휴양림 정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휴양림 정책이 지금 올해로 30년 맞습니다. 그래서 산림 서비스와 관련된 정책들이 시작이 됐고, 지금은 어느 정도 지금 제5차 산림 기본계획 기간 동안에 상당 부분 이제 자리를 휴양 정책 서비스 부분이 이렇게 셋업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게 되면 나무 심고 가꾸고 그 다음에 휴양 서비스, 산림 서비스 쪽으로 갔다가 이제는
한편으로서 이제 지속 가능한 살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정책과 더불어서 우리 국민의 삶과 어떻게 밀접하게 정책을 접근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좀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도시숲에 대한 얘기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황폐된 살림의 당시에 우리가 인공조림지가 지금 한 40% 정도가 되는데, 아마 기억이 여기 대부분 몇 분을 제외하고는 이런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긴 한데요. 갓 쓰고도 이렇게 나무 심고, 아기를 등에 업고 이렇게 나무 심는 이런 이제 그 풍경들도 50년 전, 4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그 산림청은 좀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굉장히 이 자랑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이 틀에서 이 어려운 역경을 딛고 국토 녹화를 했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으로 너무 오랫동안 지금 버티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이제 반성도 한편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사방 사업 하는 모습이고요. 지금 얼마 전에 제가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인데 제주도 사려니 숲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이제는 아름다운 숲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숲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 산림 서비스 정책들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이 제주에 있는 이 서귀포 치유의 숲을 다녀왔는데 혹시 다녀오신 분 계신가요? 한 번쯤 시간 되시면 꼭 제주 가시면 사려니 이 숲과 더불어서 이 서귀포 치유의 숲은 한번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는 제주의 산림 문화가 아직도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런 결과로 지금은 지금 국토의 64%에서 63% 지금 왔다 갔다 한 산림 면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예측하기로 산지 면적은 한 63% 정도 선에서 아마 더 이상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68% 정도부터 계속 감소해서 지금 63%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산지 면적은 거기에서 멈출 것 같고요. 이 산림 면적은 그 후로 지금 2025년 이후로 이렇게 증가세가 될 거라고 예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환경농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시 산림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고 또 도시의 이 산림들이 점차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축적 부분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요. 여러 가지 숲이 좋아지면서 공익적 기능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청와대 새 비서관실하고 지금 한 4시간에 걸쳐서 세미나를 했는데 농해수 비서관,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 비서관, 그 다음에 자영업 비서관. 왜 자영업 비서관이 들어가는지 좀 궁금하시죠? 일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숲에서 어떻게 많은 일자리들을 만들어낼 건가에 대한 부분도 하나의 중요한 저희들 이야기 내용이었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이 삶의 공익적 가치들을 어떻게 하면 현재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정책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연히 공익적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허상으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의 국민의 삶 속으로 바로 이렇게 직결되게 그게 이 사회적 가치가 현실적 가치로 이렇게 전환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전격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또 산림은 계속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소득 부분도 지금 이 임업소득은 굉장히 좀 농업소득이나 어업소득보다는 좀 낮기는 하는데,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직접적인 소득은 그렇고요. 간접적인 소득들은 저희가 보기에는 상당히 클 거다. 예를 들어서 좋은 숲 근처에 펜션업을 하면 이건 임업소득으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림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노출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금 노출이 거의 안 되는 소득들이 꽤 많아서 실질 소득들은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측을 좀 하고 있고, 최근에 국민들의 어떤 살림 서비스에 대한 수요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직접 우리 살림 서비스 기관을 방문한 분들이 한 2,300만 명 정도고, 그리고 지금 이제 숲해설가라든가 이런 이 살림복 전문 업으로서 이렇게 일자리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좀 이제 한계 지금 조금씩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개략적으로 지금 이제 산림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정책의 방향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방향에 이렇게 맞춰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역시 일자리 문제입니다. 특히 청년 실업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건 이제 상당히 시간을 많이 소요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아까 이제 대학원생들 그게 표창인가요? 우수만 논문 표창을 주시는 것 같은데, 지금 산림청에서도 어떤 걸 지금 하고 있냐면, 석박사 과정의 학생들에게 직접 연구비를 주는 걸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한 3천만 원 정도까지 교수님들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학원생들한테 이렇게 연구비를 주는 걸 하고 있는데, 그거 하니까 좋은 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교수님과 다른 자기만의 연구 주제를 가질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학교에서 오버헤드를 많이 떼지 않습니다. 거의 떼지 않습니다. 교수님들 통해서 가면 오버헤드를 많이 떼는데, 학생들한테 직접 주니까 거의 오버헤드를 안 떼더라고요. 좀 실효성은 더 있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저도 유학 시절에 이 교수가 아니라 제가 여기저기 어플라이를 해서 이렇게 연구비를 받아서 이렇게 연구를 수행한 적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장이 되면서 우리 지금 R&D가 지금 한 1,100억 정도 됩니다. 산림청의 R&D가 1,10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일부를 떼서 고작 한 5억 정도 밖에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앞으로 미래 산림 분야나 이렇게 적용 분야에 이런 학생들이 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자기 개발도 하고 자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들을 좀 만들려고 하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16명 이렇게 저희가 이 연구비를 지원을 하는데, 적용 분야는 그렇게 눈에 많이 띄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좀 적용 분야에서도 많이 좀 학생들이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역시 최고의 관심사는 지금 이 미세먼지와 관련된 이런 삶의 질과 관련된 부분들이고, 이 도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좀 예산의 편도가 지금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기존에 해왔던 임도 사업이라든가 사방 사업이 줄어들고, 이런 이제 도시숲 사업들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해수위, 그러니까 농림, 해양, 수산 쪽에서 대부분 다 예산이 올해 예산이 1% 정도 증가를 했는데, 산림청 한 금년에 3.8%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국회에서만 작년 연말에 이렇게 증액된 것만 하더라도 한 560억 정도가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그만큼 대부분이 거기에 증액된 액수들을 보게 되면 도시숲과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의원님들도 이 지역구의 관리를 위해서 이런 이 도시숲의 어떤 조성에 대한 관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예산이 지금 한 2,500억 정도의 예산들이 지금 더 이렇게 신규로 이렇게 올해 같은 경우 움직이고 있어서 아마 대부분 적용 분야의 업계에서 많이 참여를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새로운 시장들을 좀 열어갈 것 같고요. 아마 내년부터 계속 1,000억씩 이렇게 순증이 되는데, 거기에 어제도 지금 얘기 나눈 것 중에 이제 청와대하고도 얘기를 나누면서 예산 증액 문제에 대한 지원을 좀 부탁을 드렸고, 그제도 좀
예산실에 가서 기재부 예산실에 가서 이제 예산 얘기를 좀 그 부탁을 드렸는데 주로 이제 도시습과 관련된 예산 증액에 대한 부탁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또 놓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산촌 부분이어서 산촌 일자리, 산촌 산업에 대한 정책들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이 이 최고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지금 이제 남북 산림 협력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 남북 산림 협력 부분은 작년 4.27 때부터 그 첫 번째 두 정상이 언급한 내용이고, 그래서 저희 구로 사업으로서 이렇게 다들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7월에 저희가 한번 1차로 7월 4일 날 그 산림 분과회담을, 남북 산림 분과회담을 개최를 하고, 또 8월 8일 날은 그 금강산 지역에 가서 병해충 방지와 관련된 거 모니터링하고, 9월 18일 날은 그 대통령 모시고 저도 공식 수행원으로 평양 정상회담에 가서 또 이렇게 산림과 관련된 얘기들을 뒷자리에서도 저희들 그 북한 측 당국자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10월 며칠이더라. 그 2차 분과회담을 개최를 하고, 또 2차 분과회담 결과로 이렇게 양묘장 건설과 관련된 얘기를 나눴고, 또 이게 11월 29일 날은 병해충 방지와 관련된 것들을 약재를 한 50톤 정도 갖다 주기도 하고, 이런 직접적인 이제 교류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미회담의 어떤 결과가 지금 정체되어 있긴 하는데, 지금 산림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렇게 평양이나 이렇게 북한을 비행기에서 이렇게 보니까 제일 필요한 게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계획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녹화나 이런 그러니까 북한도 지금 원림하고 또 그 경제림하고 이렇게 나눠서 접근하기는 하는데, 전체적인 이런 그 산림 계획, 그다음 도시 계획, 그 속에 이런 계획 기능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상석 회장님한테도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적용 분야에 참여가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말씀드린 내용들이 주요 관심사고, 지금 저희가 숲속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책 로드맵은 두 가지의 좀 이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마스터 플랜 중 하나는 이렇게 정책의 어떤 패러다임 전환을 좀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일 지금 중점 두고 있는 게 사람 중심으로 좀 전환하는 거. 지금까지 산림청이 자원을 어떻게 조성하고 관리할 것인가, 나무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람 중심, 그리고 또 이 공간에 대한 도시, 또 산촌, 앞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공간 중심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또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져야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사람 중심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좀 가급적이면 좀 실용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고, 전체적인 틀은 이렇습니다. 아무래도 산림청 국가기관이고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이 국토, 산촌과 도시로 이어지는 전체적인 이 공간 계획을 어떻게 좀 구성할 건가에 대한 관심들을 가지고 좀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생활 가까이에서 이런 생태적 감수성들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의 정책에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토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경제림, 공익림, 경관, 그리고 이게 한반도의 산림 복원에 대한 문제, 그리고 산촌은 지금 산촌 거점 과정, 지금까지 저희가 마을 단위로 접근했던 것들을 지금 지자체 단위로 접근하면서 산촌 거점 과정을 통해서 이런 네트워크형 이런 지역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산림청의 제도 자체를 조금
그 계획제도 자체를 지금까지는 시군 살림 계획이 없었는데 시군 단위에서 살림 계획을 수립을 하고 시군 단위의 살림 계획을 세운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를 포함을 하냐면 국유림과 사유림과 공유림을 통합해서 계획을 세우고 기능들을 서로 나누어서 지금 이 지역에서 총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인제군에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이렇게 세웠는데 거기에는 인제 같은 경우는 산림 관광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계획 목표를 지금 수립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방태산, 전봉산, 아침가리 뭐 이런 그다음에 이 원대리 자작나무숲 이런 그다음에 설악산 이런 풍요로운 자연자원들을 가지고 어떻게 산림 관광을 이끌어낼 건가 이런 이제 계획들을 좀 수립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도시 부분은 지금 역점을 두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 외곽 숲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건강성을 어떻게 높일 건가에 대한 부분도 지금 이제 숲가꾸기 사업 자체의 성격을 이렇게 이원화시켜서 그 원거리에 있는 경제력 육성에 대한 숲가꾸기와 도시 근교에 있는 숲가꾸기를 어떤 단가라든가 모든 것을 이렇게 이 차별화시켜서 이렇게 관리하는 방안들을 좀 추진을 하고 있고 도시숲도 이제 그 체계적인 어떤 관리를 위한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막 시작을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렇게 이 경험과 이렇게 지혜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가급적이면 지금 생활 주변에 녹지를 확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좀 숲속의 도시에 대한 말씀을 중심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미세먼지 문제가 우리 국민들의 초유의 관심사고요. 지금 주의보 발령 횟수도 재작년하고 비교해서 한 2.2배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2016년 것까지 비교를 하게 되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주의보 발령 횟수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82.5%가 가장 큰 사회 문제의 하나로 이 미세먼지를 꼽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세먼지에 대한 초유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당장이 뚜렷한 어떤 대책들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아마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은 다 인지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저감의 유일한 수단의 하나로서 도시숲을 조성을 하고 그걸 통해서 저감 효과를 이렇게 유도하는 이런 쪽으로 지금 상당 부분 정책이 방향이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 도시숲 미세먼지 관련된 R&D 같은 경우도 금년에만 지금 별도로 한 40억 정도로 이렇게 추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체계를 지금 잡아가는 과정이 있고요. 물론 작년에 예산이 확정되기 전부터 작년 말부터 조경 분야에 계신 분들도 몇 분 모셔서 이 전체적인 이런 이 도시숲 체계를 그러니까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된 도시숲 체계를 어떻게 잡아갈 건가 그리고 거기에만 대응하는 R&D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왔는데 아무래도 조금 아직은 이 충분한 이 논의가 덜 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좀 아직도 구멍이 송송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추가로 아마 내년 내후년에도 그런 부분들이 좀 점차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노력할 테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입체적으로 이런 이 미세먼지 저감 도시과 관련된 R&D들을 좀 체계화시키는 작업들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런 도시화가 가장 결정적인 이유인 것 같습니다. 또 저도 생명의숲 활동을 하면서 이 몇몇 이 조경 전공하신 교수님들하고 서울시의 이런 녹지축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많이 망가뜨렸더라고요. 제 심지어는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녹지축을 제일 확실하게 갉아먹은 데가 어딘가 이렇게 서울시 지도를 놓고 보니까 여기 교수님들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엔 대학인 것 같습니다. 대학 캠퍼스가 서울시의 녹지축에 가장 절단 효과를 확실하게 내셨더라고요. 그거로 물론 이제 대학 자체가 가지는 이제 또 녹지 공간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결성이 있기는 하지만 잘려나간 데 보면 반드시 대학이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렇죠? 다 언저리에 녹지축에 다 대학이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책임이 없는 사람들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이 도시숲과 관련된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발전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많은 상상력들이 지금 동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산림청에서는 좋은 의견을 주시면 어떻게 이걸 현실화시킬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 이런 살아있던 이런 녹지축들이 지금 많이 망가져 있고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하면 이제 녹지축을 다시 연결할 것인가가 저희들의 관심사인데 그걸 이제 미세먼지 문제도 있고 해서 바람길 숲으로 잡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1개 지금 설계에 들어가 있고요. 이 바람길 숲은 국비 100억에 그 다음에 지방비 100억 플러스 알파 해서 200억짜리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 사실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200억이면 작을 수도 있고요. 도시에서는 또 클 수도 있는데 이걸 감당하려고 지금 근데 우리의 전문성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감당할 만큼의 능력이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모든 영역에 전문가들이 조금 힘을 합쳐서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지자체 갈 때마다 지난번에 부산 가서도 이 부산 시민의 숲이 이제 바람길 숲의 대상지인데 제발 좀 이 조경학과 교수님들이나 이런 전문가들 모셔서 좀 자문을 제대로 얻어서 좀 하시라. 예, 그런 부탁 말씀드리고 있고 저도 지금 걱정이 돼서 그제 국회에서도 좀 미리 좀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좀 잘해라 이런 이제 얘기들을 좀 계속 하고 계셔서 앞으로 좀 현장을 좀 많이 이렇게 돌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아마 교수님이 아마 기다리시면 좀 참여할 기회가 잘 안 생기니까요. 좀 적극적으로 좀 시행을 하고 있는 지자체나 광역지자체나 여기에는 전문가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실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필요하시면 저희 청이 그런 연결고리 역할을 또 이 조명학회하고 좀 상의하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좀 참여 부탁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내년에 1차로 17개까지는 합니다. 그러니까 11개 플러스 6개 하는데 아마 지금 수요로 봐서는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바람길 숲 특히 이제 내년 총선이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아마 국회에서도 좀 나서시지 않을까 하는 이제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차단 숲도 전국의 32군데에서 지금 올해는 지금 60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이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실제로 이렇게 이 시화공단에 지금 이게 완충녹지인데 이 완충녹지에 공단 지역하고 이게 주거 지역하고 이런 녹지축이 이게 6km 250m의 녹지축인데 아마 한 12% 정도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녹지가 가지는 이런 미세먼지 차단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렇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정원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정원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한 20년 전부터 이 정원에 대한 여행도 다니고 뭐 이렇게 그래서 정원에 대한 관심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의 어떤 수요들을 보게 되면 이제는 어둡고 이런 것보다는 좀 밝고 화사하고 또 참여할 수 있는 그렇지만 힘들지 않게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선호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작은 정원들을 조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정책 아이템들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많이 주시면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공동체 정원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저희 이제 아무래도 정책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공동체성이 기반이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제도 지금 BH하고 이렇게 상의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BH 차원에서 어떤 지원을 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꿈인데요. 이런 이 숲속의 도시를 좀 구현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근데 조경 분야에 계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으면 이런 이 그림들은 현실화시키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런 이 계획 부분에 적극적인 조경 분야의 참여가 좀 필요하겠다 싶고요. 그리고 좀 이걸 이 도시습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이렇게 도시습 관리법, 가칭 이렇게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게 좀 조경학회나 조경 분야에 계신 분들하고도 지금 상의를 하고 있지만 좀 적극적으로 좀 참여와 좀 지지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전담 조직도 지금 추진하려고 지금 이제 조경 분야에서도 조경학과 출신들이 이제 공무원으로 진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지난번에 조경의 날 때도 또 이상승 회장님이 총리님께 말씀을 주셔서 정부 차원에서 지금 검토가 되고 있고 저희 산림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경직 외에도 지금 수목원 정원과 정도를 먼저 좀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법 체계가 갖춰지게 되면 그 법 체계를 기반으로 해서 새롭게 또 조직을 확장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렇게 조경 분야와 관련된 도시습과 관련된 어떤 산림청의 국도 좀 검토해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지금 이 도시습과 관련된 수목원 정원과 관련된 이런 이제 수요들이 있으니까 일단은 지금 행안부에 이걸 지금 요청은 지금 3월 말까지 지금 저희가 요청을 하는데 요청을 드릴 계획이고요.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경직 공무원들을 좀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경 직류가 임업지가 안에 조경 직류 정원을 좀 늘리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건 이제 제가 고민한다는 말은 실행하겠다는 겁니다. 고민하다가 말겠다는 게 아니라 이미 이제 총리실에도 이런 계획들을 제출을 해놓은 상황이고 지금 현재 보니까 지금 2019년 지금 경력 채용 중에 한 14명 정도를 조경 직류로 지금 채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저희 산림청이 새롭게 남북협력추진단이라고 하는 과가 생성이 되고 있고 좀 조직이 확대가 되면서 금년에 한 56명인가가 지금 공백 상태입니다. 지금 자리가 비어 있어가지고 일단 공채를 지금 이제 공무원 시험을 통한 공채를 하고 그래도 채워내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지금 경채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경채에 조경 직류를 지금 14명, 그러니까 7급 하나, 9급 연구사 3명 이렇게 지금 뽑을 계획을 갖고 추진 중이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현재도 지금 조경학과 출신들이 꽤 많더라고요. 저희 산림청 임업직 공무원 중에 127명이 지금
이 조경학과 출신이고, 근데 이건 올해 이제 전체고요. 최근에 들어온 8, 9급만 이렇게 보면 한 22%가 됩니다. 꽤 이제 이렇게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앞으로 더 뭐 이제 제가 조경학회에 와서가 아니라 원래 저희 산림청 내에서도 이런 조경직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숲속의 한반도 만들기와 관련된 캠페인, 세상세습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숲속의 대한민국 앞에서 개략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좀 비전을 저희는 숲속의 한반도를 보고 있고요. 근데 이게 북한의 홈페이지를 복구하는 것에만 중점 두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이런 정원, 수목원, 도시숲 관리, 또 우리 산촌, 이런 우리가 관련된 부분부터 함께 하면서 또 북한의 산림 복원도 이렇게 추진하는, 그래야만이 또 저희가 이런 북과 이런 서로 좀 이렇게 우리의 삶도 좋아지면서 북한의 산림 복구도 함께 추진하는 방식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북한의 산림 복원과 관련된 디자인과 관련된 부분에 조경 분야도 앞으로 참여할 공간들이 굉장히 많고, 저희도 절실히 필요한 게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지금 학회 차원에서 지금 회장님이나 몇몇 분들이 아마 저희 자문위 여러분도 참여하시면서 얘기들을 지금 나누고 있으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더 발전적인 방안들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 분야에 대한 애정이 꼭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조경인 여러분 큰 박수로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특강까지 끝났고 이제 마지막 제가 식당 안내하는 상황이 남았는데, 오늘 특별히 외국에서 축전과 관련된 강의 발표를 하시고 오신 분이 있어서 간단히 1분 정도 내용을 소개해드리고 식당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